네, 오픈 이노베이션 바이오 업계에서도 많은 성공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로 유재구 메디데이터 코리아 대표님과 남기훈 시프트 바이오 공동 대표님의 협업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메디데이터의 유재구입니다. 메디데이터 코리아는 전 세계 FDA 신약 승인 중에 73%가 사용하는 임상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2019년에 다소 시스템하고 합병을 해서 바이오 분야의 이제 R&D, 그다음에 이제 매니팩처링 부분까지 다 통틀어서 R&D, 임상 시험, 그다음에 제조까지 전체 엔드투엔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시프트바이오의 남기훈 대표님이 오셨는데요.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약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으킬 시프트바이오 대표 남기훈입니다. 네, 저희 시프트바이오는 현재 AI 드리븐 나노세라피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서 환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는 신약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시프트바이오는 엑소점 기반의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엑소점이 상당히 유명한데 이 대표 기업이었던 미국의 코디악이 파산을 하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저희가 이제 벤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이 엑소점 치료제 개발 기업이었던 나스닥 상장사였던 코디악 파산에 대해서 이야기 앞서서 이제 코디악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코디악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모더나라는 그 회사를 기획했었던 플래그십 파이오니어링이 만든 회사입니다. 당시 초기의 투자 금액만 4천억이 넘고요. 그리고 기술 이전 성과와 공동 연구로 매출이 일으킨 게 거의 1,000억이 돼서 다 토탈 5천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5천억이나 있는 회사가 갑자기 파산을 했다는 것도 저에게도 되게 쇼킹한 뉴스였는데요. 사실 좀 더 뒤에 알려진 이야기인데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사실 내부적인 요인이 좀 더 커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기 핵심이었던 기술의 어떤 재현성이 전혀 없었다라는 점과 또 그로 인한 잦은 리더십 교체, 그리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시장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스텝이 꼬인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당시에 코디악뿐만 아니라 나스닥 상장사 기준으로 바이오텍이 파산 신청한 곳이 한 30군데가 됩니다. 30곳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는 디지털 치료제 선두기업도 당시에 파산을 해서 과연 이걸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엑소점은 사실 어려운 용어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요.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아주 작은 나노 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글로벌리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많은 회사들이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치료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세포 치료제의 어떤 복잡성과 단가가 높다라는 걸 해결하기 위해 세포 대신에 세포 유래 엑소점을 쓰는 줄기세포 대신 줄기세포 유래 엑소점을 치료제로 개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요. 큰 기업인 빅파마인 아스텔라스, 에브비뿐만 아니라 임상 이상 단계 또 나스닥 상장상도 존재합니다. 또 이렇게 약물 전달체로서 활용하는 기업들도 작년에 삼성에서 투자해서 좀 잘 알려져 있었던 샌다 같은 경우도 엑소점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아직은 여전히 많은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글로벌의 하나의 중심이 됐었던 기업이 파산한 거 맞지만 확대 해설 필요까지가 없다라는 게 저희들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 엑소점 관련 기업도 많고 글로벌적으로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소점은 품질 관리라든지 정량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대량 생산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사실 가장 매번 다 알고 다니는 이야기가 이제 엑소점이 대량 생산과 품질 관리가 어렵다는 이야기고 또 그것 때문에 국내에서 임상을 하지 못한다. 네, 제가 생각해도 국내에서는 당분간 아직 임상을 하기는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근데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국내에서는 MFDS, 국내 식약처 경우에서는 엑소점 치료제가 0건입니다. 승인된 케이스가 0건인데 글로벌리 이미 100건이 넘은 상황이고요. 굉장히 활발하게 현재 엑소점 치료제는 넥스트 모달리티로서 새로운 신약 개발 방식으로 현재 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회사 중에서 조금 핵심되는 것만 뽑아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엑소점 기업 중에서 임상 2상 단계, 즉 1상, 2상, 3상에서 중간 효능을 보는 단계까지 진입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세포율의 엑소점 회사를 넘어서 이스라엘 기반의 나노24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계량 엑소점에 뭔가 약물을 탑재한 건데요. 약간은 좀 더 복잡한 식약처나 이제 FDA 요구가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그 회사도 FDA 임상 2상을 현재 진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시프트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 3년 전에 그런 고민은 있었습니다. 사실 5년 전만 하더라도 3년 전만 하더라도 엑소점 대량 생산이 어렵다. 또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어려워서 아직 치료제가 시기상조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도 지난 3년간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루스터바이오라는 기업과 함께 엑소점 대량 생산 공정에서는 탑티어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저희들의 어떤 플랫폼을 도입한 대량 생산 공정 개발을 해왔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항체 수준의 공정 개발 비용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의 치료제 가격을 거의 수십만 원 단위까지 지금 낮춘 상황입니다. 이게 임상일상 기준의 스케일이고요. 스케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비용은 단가가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좀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대량 생산 공정 부분은 또 많이 오픈이 돼서 어느 정도 골드 스탠다드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임상 건수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이 좀 옛날 업데이트되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분자 화학물이라든지 아까 말씀 주셨을 때 항체 수준으로 비용을 낮췄다고는 하셨지만 항체로 하는 것들이 더 쉽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소점을 계속 집중하시는 이유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엑소점을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엑소점을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과학자이지만 사실 연구를 하면서 또 자료를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통해서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치료적인 타겟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에서 과발현하는 단백질이라던가 또는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되게 주요한 타겟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 약물화가 된 퍼센트가 5% 미만이라고 합니다. 즉 100개 타겟 중에서 단지 5개, 즉 95개는 못 만든다라는 건데요. 저희가 이 엑소점을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런 언드러거블 타겟이라고 하는데 약물화가 불가능한 그런 타겟을 드러거블, 약물화하는데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엑소점이 이러한 기능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가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이고요. 실질적으로 엑소점의 치료제를 탑재하는 방식도 인위적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세포에서 그 치료제를 생산하고 잘 들어가게끔 유도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동안 치료제가 만들기 어렵거나 불가능했었던 멤브레인 프로테인이라던가 전사인자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또 다른 것들은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더 약물화하는 데 장점이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치료제의 어떤 신약 개발에 굉장히 큰 전환기에 다다랐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세포 치료제라던가 또는 약물 전달체를 비롯한 유전자 치료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게 하나의 예시일 텐데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CAGR이라고 연간 성장률이 셀진 세라피가 5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새로 태동되는 신약 개발 시장에서 이러한 내추럴 드럭 딜리버리 툴인 이런 엑소점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세포 치료제가 갖고 있는 굉장히 고비용과 또 그 자리에 가서만 사실은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세포로 꺼내서 해야 되는 다른 사람의 세포로 치료제로 만드는 게 불가능한 것이 가장 큰 한계점인데요. 또 두 번째로는 약물 전달체들이 대부분 인위적으로 만든 거는 다 간으로 가기 때문에 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한두 번의 백신 치료제는 되겠지만 또는 항암 면역 치료제까지는 해볼 수 있지만 나머지 분야 뇌질환이라던가 염증성 질환에는 적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좀 산업계에 좀 잘 알려져 있는 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엑소점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엑소점은 세포와 동등한 수준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며 또 정말 어려운 곳까지 보낼 수 있는 체내 택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주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엑소점에 대해서 남기현 대표님이 너무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엑소점이 사실은 어렵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뭐 피부과나 화장품 이런 데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설명을 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엑소점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엑소점 관련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쉬프트바이오만의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요 기술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 시프트바이오의 가장 큰 강점은 사실 이 엑소점을 약으로 만드는 그 플랫폼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플랫폼 기술이 너무 사이언티픽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치 그 아이언맨이 강한 이유는 뭐 본인 자체가 I am 아이언맨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그 수트에 있을 텐데요. 결국 그 수트처럼 엑소점에 우리가 원하는 치료제를 표출시킬 수 있고 또 내부에 폭탄을 또 탑재시킬 수 있는, 즉 이러한 나노 입자에 저희들이 원하는 치료제들을 표출하고 탑재하는 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경쟁사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차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결과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먼저 탑재 효율, 살아있는 세포에서 치료제를 탑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하이텍에 들어가고 많은 회사들이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키스트에서부터 시작된 김인삼 박사님 원천 기술을 계속 진화를 시켜서 경쟁 기술 대비 10배에서 또 몇 가지의 주요 경쟁 기술 대비는 수백 배까지도 탑재율을 높이는 것을 지금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이제 이러한 어떤 엔지니어링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어떤 탑재 기술이 보통 하나의 나노 입자에 하나만 탑재를 주로 합니다. 네, 저희들은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2개 또는 3개까지 탑재할 수 있는 멀티플래싱 카고 로딩이 구현이 가능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실 많은 회사들이 이미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생산하고 있는 그 세포를 보자면 다 좀 유전자 조작이나 조금 다루기 쉬운 세포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은 단순히 그런 세포주뿐만 아니라 줄기세포라던가 또는 면역세포 같은 소위 말하는 우리 체내에 존재하는 그냥 세포에도 이러한 플랫폼을 도입할 수 있는 기술까지 저희들은 진화를 했기 때문에 차별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러한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자체적인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또 글로벌 파트너사라던가 국내 뭐 신약 개발사라던가 또는 공동 연구를 통해서 유전자 치료제라던가 다양한 언드러그 타겟을 치료제하는 공동 연구를 현재 확대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마일스톤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처음으로 쉬프트바이오를 보고 이제 남기현 대표랑 만났을 때 다른 데랑 또 다르게 플랫폼 기반으로 접근을 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개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두 회사가 협력을 하게 됐는데요. 오픈 이노베이션 세션이니만큼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소 시스템하고 쉬프트바이오하고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너지는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향후 이 결과로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다소 시스템과 꼭 공동 연구를 같이 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 굉장히 큰 뭐 연매출이 몇 조 이상인 기업인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바로 다소 시스템이 갖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기술을 바이오에 접목하는 것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에 저희가 주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기술에 사실 관심을 가졌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는 결국에는 치료제를 만드는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치료제를 만드는 게 실제로 워킹하는지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만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포에도 처리해봐야 되고 또 동물에도 주입해야 되는 굉장히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뭐 지금 많이 단축은 했긴 했지만 그래도 한 6개월 정도, 만약에 파트너사나 뭐 커스터머가 원하는 후보 물질을 도출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을 저희가 잡고 시작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비용을 좀 더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의 플랫폼을 통해서 보다 좋은 치료제를 만드는데 뭔가 AI 기술을 도입하면 어떨까라는 게 사실 한 1년 넘었죠. 이제 1년 반 전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다소랑 공동 연구를 천천히 시작하게 되었고, 뭐 최근에는 이제 공동 연구를 저희가 한다고 아예 오피셜하게 이제 말한 바도 있는데요.
저희가 우선 이제 쓰는 방식은 다소 시스템의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다소 시스템이 갖고 있는 알파폴드라는 부분이 기존에 이제 다른 모달리티에 적용해서 이제 성과가 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한번 새로운 모달리티인 엑소좀에 한번 적용해 보자라는 컨셉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의 플랫폼에 이제 탑재되는 이제 치료제를 실제로 엑소점에 탑재됐을 때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지 그 구조를 예측하고요. 구조적으로 안정한지 그리고 가능한지를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탑재된 것이 실제로 세포에 갔었을 때 제대로 워킹할 수 있는지를 AI가 예측하는 저희들의 데이터가 그래서 계속 넣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통해서 좀 더 프레딕션 효율을 높이는 게 현재 저희들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대하는 부분은 물론 계속 진화할 거고 지금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은 계속 또 효율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런 엑소좀이라는 것이 결국 현재 태동하고 있는 새로운 신약 개발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것을 좀 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저희들의 플랫폼을 통해서 탑재한 치료제가 정말 잘 워킹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을 현재 다소 시스템과 함께하고 있고 단순히 이것뿐만 아니라 다소 시스템이 갖고 있는 다양한 리소스, 유재고 대표님을 비롯한 정말 훌륭하신 팀들이 저희들 같은 스몰 바이오텍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마치 거인의 어깨 위에 저희들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 다소 시스템 갖고 있는 기술을 새로운 태동하는 신약 개발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좀 함께 만들어 간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신약 개발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고위험 산업이다. 고위험 리스크가 많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서 성공을 확신하고 계시는 남기훈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 시작하기 전에는 신약 개발 사업이 이렇게 고위험 사업인지도 모르고 일단 해보자라고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저희도 계속 피벗하면서 바뀌어 나가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결국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의사과학자이기 때문에 사실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신약 개발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잘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 현장에 있는 의료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그거는 과학자들이 만들어내는 영역인데 이를 현실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각 마일스톤별로 전문적인 인력과 파트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충격적인 보고이긴 한데 올해 초였네요. 작년 초에 굉장히 유명한 컨설트사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향후에 나오는 블록버스터급의 신약의 무려 한 60% 이상은 first time launcher, 즉 처음 시작하는 회사가 끝까지 성공하는 케이스가 많아질 것이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약 개발의 탤런티드 멤버, 경험 있는 인력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라고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 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는 각각의 요소별로 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대량 생산 같은 경우는 루스터바이오인데요. 단순히 회사 간의 협업을 넘어서 지금 비즈니스 모델로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만나서 함께하고 있는 팀입니다. 향후에 어떻게까지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 팀과 함께 저희들이 하나의 알므로서 대량 생산 공정을 잘 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레귤레이션 측면에서는 되게 명확했습니다. 저희는 국내 식약처에 있는 승인 건수가 없기 때문에 더 리스크가 높다고 생각했고 글로벌리 가는 게 시장 규모로 봤었을 때도 맞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를 하기 위해서 자신은 있었지만 경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고 실제로 엑소점 치료제의 임상 승인 건수가 100건이 넘기 때문에 그 승인을 경험해본 RA 인력은 보스턴 현지에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임상 1상과 2상을 클리어런스한 그런 FDA 클리어런스한 경험 있는 인력을 저희 내부 인력을 흡수해서 관련된 리스크를 매니지먼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IP인데 사실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또 많은 바이오 벤처사들이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저희는 국내 변리사 9개, 해외 미국에 있는 현지 변호사와 함께 저희들의 포트폴리오 구축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신약 개발 이런 물질들이 다른 특허의 침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레포트도 지금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결국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중요해지는 시대이고 현금의 가치의 중요성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최근에 바이오 신약 개발사들의 어떤 딜 메이킹 시점도 지금 다 앞당겨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 초기 단계인 얼리 스테이지 기업이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신약 개발을 라이센싱 아웃하는 것도 당연히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희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공동 연구를 통해서 상대방이 그 고객사와 파트너사가 원하는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집중하는 그 역량을 키우고 있고 또 일을 잘 할 수 있는 글로벌 BD 역량을 갖고 있는 분의 도움과 저희들이 내부 인력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여전히 사이언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시프트 바이오는 김인산 박사님께서 시작된 기술로 시작되었고 그 멤버들이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김인산 박사님뿐만 아니라 결국 혼자서 하는 일은 아니고 저희 내부적인 팀들의 인원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내부에 저희가 한국에는 지금 R&D 본부가 메인으로 되어 있지만 또 글로벌리학에서는 CMC와 클리니컬 그리고 RA, IP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재적소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런 고위험, 하이리스크 사업을 잘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기훈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 큰 확신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우리 삼성전자가 전 세계에서 반도체 부분은 1, 2위 하지 않습니까? 전세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작년에 반도체 부분의 매출이 94조였어요. 그런데 에브비에라는 제약사의 휴미라라는 제품이 요즘 되게 인기 있는데 그 제품 한 개 작년 매출이 27조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이오 기업의 포텐셜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정부에서 상당히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윤 대통령도 4월 달에 미국 가셨을 때 바이오 클러스터를 방문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그때 이제 중기부와 함께 시프트 바이오도 가셨었고 여러 바이오 벤처 분들하고 같이 가셨었어요. 저희도 그때 저희 R&D에 있는 인원들하고 그냥 캐주얼하게 만나는 미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남기훈 대표가 저희 연구원들하고 따로 미팅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은 미팅 끝나고 나서 저희가 공동 연구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런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저희도 몰랐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한국에 있는 되게 초기 스타트업하고 뭔가를 한다라는 거가 그렇게 편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저희도 큰 회사랑 하고 싶었었는데 워낙에 이 열정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의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맞아가지고 지금 저희 회사에서 가장 유능하고 제약사 경험이 있었던 연구원을 지금 같이 참여시켜서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이 공동 연구가 끝나면 모든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프트 바이오로 옮겨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저희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기부에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끝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뭔가 꼭 오픈 이노베이션에서 글로벌 기업하고 국내 벤처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라는 말씀을 그냥 뭐 국장님이나 사무관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장관님께서 직접 몇 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을 해서 저희도 또 더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연구를 같이 한번 하고 싶고요. 이런 의미에서 시프트 바이오의 그 성공적인 결과가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바이오 벤처의 성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남기훈 대표님한테 좀 혹시라도 여기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와 계실 수도 있고 정부의 관계자분들이 와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엑소좀 슬라이드에서 해외에서는 임상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나라엔 한 개도 없는 거 보고 사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는 들었는데요. 혹시 여기에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정부 관계자라든지 아니면 식약처라든지 어느 분이 와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부탁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좀 편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선 네, 사실 뭐 요즘 국내 바이오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고 많이들 합니다. 저도 사실 피부로 느끼고 있고 또 과거와 많이 지금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계속 피벗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고위험의 어떤 신약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뭐 아까 전에도 저희가 말씀을 주셨었지만 뭐 2017년 기준으로 물론 기회 비용이 포함된 기준이긴 하지만 신약 개발 하나 완성하는데 약 한 3조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되게 놀라운 수치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10조 이상 글로벌 블록버스터급의 매출을 일으키는 걸 고려하면 정당한 투입 비용이라고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신약 개발이기 때문에 되게 높은 거고 그래서 이런 시장 상황도 들이 크게 본다면 당연히 가야 될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사실 뭐 많은 분들 국내 신약 개발 뭐 제도로 하는 그런 어떤 뷰도 있는데 근데 하는 것보다 국내 어떤 신약 개발 길진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조로 주로 엄청나게 성공을 했고요. 이제 대기업 많은 저희들 선배님들이 이제 10년 정도 전인데 이제 성과가 조금씩 불과 얼마 무려 1,400억 이상금 계약을 체결한 케이스 또 보고도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될 거라고 보고요. 고령화 시대의 개발 이런 사업은 만의 것이 아니라 되게 중요하다는 건 정부와 규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국내의 어떤 경쟁력을 좀 더 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을 좀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쟁 이후에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면서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버님들이 올라가면서 우리 교육도 시키고 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바이오 기업이 우리한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바이오 기업을 진짜 아까 뭐 투자가 필요한데 잘 키워가지고 우리 국가의 미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시프트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계속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저희도 같이 협력을 해서 성공을 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